또 한 번의 세계 이혼으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여서 판결문 일부 내용을 경정을 했는데요. 천문학적 재산 분할액의 지급액 산정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송에 재판부의 수치가 틀렸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액면 분할의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면 분할. 요즘은 엔비디아 주식이나 브로드컴 주식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 굉장히 마르고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판단할 때는 액면 분할을 착각하면 큰 낭패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경고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자, 최태원 회장 측이 어저께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이 노소영 관장 측에게 1조 3,800억 원을 주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이 사실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 대목이 쟁점인데요.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모두 받았다면 그것은 상속 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특유 재산이 돼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분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대한텔리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최태원 회장에 상당 부분 넘겼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가치가 쉽게 계산하면 주가만,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느냐만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액면 분할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액면이 1,000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주식 숫자는 10배로 늘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량은 많은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그 계산을 할 때 액면 분할을 한 금액을 계산을 하고 양은 액면 분할로 늘어난 양은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판사 측의 오류인지 아니면 판사가 일일이 계산을 다 못하거든요. 원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했을 수도 있어요. 노관장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렇습니다. 원고라는 게 노소영 관장이고요. 어쨌든 이제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자산 가치를 액면 분할한 주가로 하다 보니까 최종현 회장의 가치가 오히려 적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결과적으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결혼 상속 이후에 훨씬 더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중 일부를 부인에게,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상속받은 이후에 순전히 이후에 늘어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그중 일부를 분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아버지는 가치를 줄이고 최태원 회장은 늘렸기 때문에 10배씩 10배 줄이고 10배 늘었기 때문에 100배다. 그래, 이건 다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그 대목, 주식 가격 액면 분할을 착각했다, 그 대목은 인정을 해서 바로 판결문을 경정했습니다. 경정해서 원고와 피고 측에 판결문을 이제 배송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
오기다. 단순 오기. 경정이라는 말 자체는 수정하고는 달라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경정. 예,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했다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니에요. 판결문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운 날짜라든지 이혼한 날짜 이런 거에 날짜의 오류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그러고 그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오류나 단순 오기를 고치는 것으로서 경정은 했다. 그러나 내용은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으로는 그거 수치바꾼 건 좀 마이너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제 재판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왜 이것을 단순 경정으로 봤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것은 아닌데 사실 이혼 재판만큼 판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재판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여분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이게 부인이 정말 기도도 하고 정성을 하고 또는 부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고 부인이 잘못 어드바이스해서 주가가 떨어진 측면도 있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발라냅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판사 공식 해명이 없었으니까 근데 추정컨대 그것은 계산을 하는데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전체로 봤을 때 대세의 지장은 없다. 이렇게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는 생각하고 있을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합리적인 추정인 것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을 1조 3,800억 원 그대로 하라 이렇게 유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문은 변동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대목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피고 측에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상고문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상고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리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쟁점이고 결국 그거를 보고 대부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이 대부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 경우의 수를 보면요. 자, 첫 번째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경정에도 불구하고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을 하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를 그대로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하다. 피고 측의 주장대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재판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직접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고등 부분에 다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할 수도 파기환송을 하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자, 결국은 이제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SK 측에서 오히려 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상고문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고쳐야 될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2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100% 불가능할 수 무조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리 터뜨림으로써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경정을 해버렸잖아요. 빌미를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판정은 그러니까 대한텔레콤의 액면 분할에 따른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분할해야 될 금액이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결정이 맞느냐? 맞다면 뭐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다시 판정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만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노소영 관장 측은 그럼 판결문 아예 공개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그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서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풍비박산 함께
공도 동망한다. 이런 얘기 정말 좋은 교훈이 아닌가. 이게 아내도 남편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요. 노소영 이제 관장 측에서는 판결문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려면 모든 대목 자기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인의 기여분을 33% 정도로 봤는데 지금 노소영 관장 측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상태로 죽으면 현재 유언법, 상속법 같은 데는 부인에게 35%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저 구조로 보면. 그리고 자기 아들, 딸한테 돌아오는 자기 기여도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전체를 공개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누가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은 법리 공방이 아주 미궁에 빠졌다. 그래서 이혼 재판은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변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면 개인사의 치부,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 더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을 하면서 SK그룹 차원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대응을 본격화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이 맞냐 아니냐도 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 바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아니 가족 간의 문제로 이혼 소송을 하는데 SK가 왜 나타나느냐? 그룹이 회사가 왜 나타나느냐? 예, SK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은 대주주일 뿐이고 노소영 여사도 주주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액 주주도 주주니까.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라. 왜 회사가 나서서 전 회사가 가동이 되느냐. 이 대목도 하나의 논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밸류업,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에서도 이사회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이러는데 과연 회사가 대주주 한 사람만의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를 노소영 회장 측은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거꾸로 노소영 회장 측에서는 이 문제를 상대로 또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수순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좀 억울하고 분통한 측면은 있겠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정사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뭐 무조건 최태원 회장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법정의 판결문을 통해서 또 상고문을 통해서 논거를 반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론전을 한다. 이것은 최태원 회장도 SK도 또 더 나아가서는 노소영 관장 측도 서로가 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좀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쉽지 않은데 또 하나 이렇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또 이 스토리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K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다른 의미로 뜨거운 또 하나 소식도 좀 살펴보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대규모 베팅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원전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이미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붓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투자한 돈보다도 더 SMR에 돈을 더 퍼붓겠다. 융단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 연세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재산을 SMR의 성부수, SMR에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신화를 일으켜온 사람인데 빌 게이츠의 이 SMR 투자가 또 한 번 재계의 지갑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저희도 사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뭐고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예, 한 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SMR, 스몰 모듈 리액터. 직역하면 소형 조립형 원자로. 자, 지금요. 대형 원자로 우리 대부분 지금 보통 대형 원전 떠올리고 예, 부산에 그렇잖아요. 있는 네. 거라든지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다 대형 원전. 그동안의 원전은 다 대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원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원전이 그 우라늄을 통해서 핵 분열이나 융합을 해서 엄청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그 타고 나면 핵연료 요거를 녹여줘야 식혀줘야 되거든요. 식혀주는데 물이 필요한데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그걸 말씀이시죠? 돌리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진 해일로 전기가 멈추는 바람에 대재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재앙을 막아보자. 이게요. 핵 연료가 이제 그 사용한 이후에 식힐 때 식는 시간이 양의 반비례해서 아주 급속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덩치가 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덩치가 식히는데. 작으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소형 이 SMR 원자로의 장점은 이 물이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방이 아니어도 되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이게 방사능이 유출될 염려가 없는 겁니다. 박사님 근데 작으면 그만큼 발전 용량은 더 작죠? 발전 용량은 작지만 스몰 모듈로 여러 개로 여러 개를 분산 하면.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생산성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데 SMR로 전기를 발전을 시킨다면 이것은 이 인공지능에도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는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주목을 끄는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SMR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뭐 여기까지 좀 내다본 걸까요? 예, 하여튼 내일 또 한 번 더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아, 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이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자 엔진은 탄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친환경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인간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재생 에너지 측면에서는 원자로를 빼자 이랬는데 SMR 기술이 확대가 된다면요. 왜 여기서 SMR 중에 스몰 모듈이 중요하냐면요. 대형으로 짓는 것은 원자로를 지을 때 일단 부산처럼 물이 있는 지역, 물이 없는 지역은 원자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한수원이잖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인 겁니다. 원자력에 반드시 수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SMR은 물이 필요 없다. 물을 스스로 아주 자그마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타고 남은 핵 연료가 식는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요. 공장을 지을 때 원자로를 지으려면 거대한 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기계를 실어야 되고 중간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SMR 원자로는 수시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고 산악 지역 같은데 전기가 부족한 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빌 게이츠가 최초의 SMR 테라파워를 통해서 짓는 곳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워런 버핏의 그 공장이에요. 와이오밍주에 있는 워런 버핏과 원래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공장에 산속에다가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버핏의 퍼시픽 코프라는 회사인데 산속 깊은 곳에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 쫙 한 구석에 가서 원자로를 지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게 SMR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핵잠수함 같은 거 만들 때 소형 원자로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로 해서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타고 나면 핵 연료를 빨리 식힌다. 이건 최대의 강점인데 그 반면에 이 소형 원자로는 고준위 폐기물은 훨씬 더 많이 배출합니다. 핵폐기물이. 예, 네. 이것을 어떻게 극소화시키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쟁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전기 때문에 탄소 중립 때문에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정도가 아니라 전기 먹는 고래예요. 이게 전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대량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전기 혁신이 없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그냥 개인적인 노후의 취미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주자로서의 끌어올리는 오래전부터 다 계획이 있구나. 거기 옛날부터 내다봤다는 게 수순이다. 진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신의 한 수다. 공교롭게도 빌 게이츠가 이거 발표한 날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또 올라서 애플 시가총액을 또 뒤집었습니다. 창업주가 또 이렇게 한 건을 하는군요. 이 테라파워 시간관계상 더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SK가 오늘 많이 이름이 나오는데 SK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